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전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만관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뉴스 본 것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인 거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한번 알려드려 보는데 한 달 전쯤입니다. 한 달 전쯤에 한 7월 31일에 오하이오에 있는 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한 집에서 어느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인데 엄마하고 딸이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차가 따라와 가지고 자신의 집 주차장 이 드라이브웨이에 파킹을 한 다음에 따라 들어오려고 했다고 해요. 이 남성은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데 한 명의 남성은 바로 딸의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딸의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엑스 남자친구라고 해요. 전 남자친구가 여자랑 이제 얘기를 하려고 스토킹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엄마랑 이제 아침을 먹고 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집에까지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하고 딸이 재빠르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엑스 남친 있지 않습니까? 이 엑스 전 남친이 문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는 자신의 엄마, 아빠 그리고 딸 이렇게 이제 3명이 있어가지고 딸이 이제 전 남친이 지금 우리 집을 이제 들어오려고 한다. 아빠 어떻게 좀 해보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돌아가라고, 지금 우리 딸은 너랑 얘기하기 싫어한다, 그냥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남친은 머리가 약간 미친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을 부수려고 했다고 해요. 문을 이렇게 부수면서 문을 이렇게 막 계속 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문을 이렇게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유리 창문이 있었거든요. 불투명으로 된 유리 창문이 있었는데 이 아빠가 나 총 가지고 있으니까 너 돌아가라고 그렇게 계속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이 전 남친은 계속해 가지고 문을 부셨다고 합니다. 문을 부수자마자 아빠가 총을 3발을 발사를 했다고 하네요. 3발을 발사를 하게 되면서 이 남성이 어깨 2방 그리고 이제 등에 1방을 맞아가지고 이 남성은 그 집 드라이브웨이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이 조금 이제 징그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보셨듯이 정말 어이가 없죠. 이 전 남친이 진짜 완전히 미저리인 것 같아요. 미저리 같이 이렇게 끈질기게 쫓아오다가 스토킹을 하면서 쫓아오다가 아침을 먹고 난 뒤라고 하거든요. 엄마하고 딸이 아침을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집에까지 들어오려고 막 문을 부수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아빠, 그러니까 이 3명의 가족은 집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다 보니까 이 남친이 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문을 부수면서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일가족이 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또 사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빠는 총을 이렇게 발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딱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7월 31일에 이렇게 일어난 뒤로 그리고 재판을 이제 봤는데 이 대배심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하네요. 집주인 이 아빠는 그 어떤 잘못도 없다,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Stand your ground 라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총 같은 이런 살상 무기로 공격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빠, 이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 분명히 어마무시한 치명적인 위협을 느꼈죠. 자신의 딸의 전 남친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것은 진짜 그냥 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모두 다 살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는 자신의 집에서 Stand Your Ground라는 그런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킨 거죠. 자신의 집에서 이제 자신의 가족을 지킨 거죠. 문에다 대고 3발을 쐈다고 합니다. 3발을 쏘면서 이 남성 3발 맞고 드라이브웨이까지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 남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을 한 이 전 남친의 가족은 어떻게 이게 무죄냐, 아무리 그래도 총을 갖다가 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판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배심원은 9명 중에 8명인가 무죄를 판결을 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둑이건 간에 아니면은 전 남친이던 간에 아니면은 이렇게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던 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 총이 3자루나 있습니다. 저도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제 집에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도 발사를 했을 거예요. 이렇듯 미국에서는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막 쳐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도둑놈들도 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총을 가져다 놓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뉴스 본 거 중에 이게 좀 가장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그럼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도 하나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 높았습니다. 역시나 주중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수요일 한가운데, 이 주중의 한가운데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7만 1000명이 나왔고요.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410명이나 나오는 등 조금 높은 수치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됐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63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7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7만 명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야, 이 사망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는 팬데믹입니다.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FDA에서 이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에서 새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된 거죠. 업데이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 새로 나온 이 업데이트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BA4 그리고 이 BA5에 굉장히 특화된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이 가을이 오기 전, 이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미국 전 국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려고 지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중으로 일주일 안에 접종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 재정 적자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 무료로 나눠주던 거 이제는 무료로 이제 나눠주지 않죠. 그리고 아마도 이 4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무료는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 학력 저하가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학력 평가도 어마무시하게 저하가 됐을 뿐더러 교육 성취도 이 평가도 엄청나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집안에서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컴퓨터로 뭐 줌으로 인터넷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다시 이제 학교를 오픈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위험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미국의 학력 저하가 엄청나게 심하게 됐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와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난 지는 190일째라고 합니다. 190일째. 지금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조만간 또 200일 넘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포리자 원전이거든요. 이 자포리자 원전이 이제 폭발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IAEA 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제 사찰단이 나와가지고 자포리자로 떠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포리자에 드디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사찰한다고 하네요. 네, 여기를 이제 잘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잘 검사를 해가지고 이 자포리자 원전 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 하르키우를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르키우를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몇 주 안에, 며칠 안에 하르키우를 러시아로 병합을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국민 투표를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국민 투표는 가짜일 거라고 합니다. 가짜. 네, 러시아에서 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러시아로 이렇게 통합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러시아는 꼭 그럴 것 같고요. 아, 러시아 진짜 이런 양아치도 생 양아치가 없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러시아의 고르바조프가 사망을 했다, 서거를 하셨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렇게 고르바조프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푸틴은 고르바조프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이 고르바조프는 러시아, 그러니까 이 소련을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러시아로 이렇게 뒤바꾼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안에서는 이 고르바조프를 굉장히 좀 미워한다고 합니다. 고르바조프 때문에 소련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렇게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러시아의 위상이 엄청나게 낮아졌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푸틴이 하는 게 예전에 이 소련의 그 영광의 시대로 지금 되돌아가려고 이렇게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영광의 시대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글로벌리세이션이 된 이렇게 지구촌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이런 시대에 지금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행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랑 단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는 절대로 다시 이렇게 예전의 영광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폭삭 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중국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좀 꼴사나운 짓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신들이 무슨 전 세계 1위인 마냥, 1위 국가인 마냥 그렇게 지금 꼴사나운 짓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도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진핑은 3연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연임 뭐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네요. 뭐 거의 독재자가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중국, 러시아, 이거 독재자가 지금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나라를 말아먹기 아주 쉽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다고 하면은 고인물은 이제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이 나라 전체가 썩을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모두 다 썩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AMD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AI 칩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최첨단 이런 AI 칩들을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수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엔비디아하고 AMD의 주식은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하고 러시아는 견제를 해야 하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좀 뒤처질 수가 있으니까 대드는 이렇게 좀 대드는 나라들은 이렇게 좀 밟아줘야 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유크레인 전쟁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미제 무기인 하이마스입니다. 하이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이마스 미사일 발사하는 거, 요것이 굉장히 지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이 하이마스를 29개 지금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대만에서 이 미제 좋은 무기들 잘 사가지고 중국을 잘 좀 견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미국 소식 한번 들어보자고요. 미국 뉴스.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무지하게 덥거든요. 어저께인가 엊그저께부터 힛 웨이브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로 들어 닥치면서 엄청나게 덥습니다. 뭐 밤에는 좀 추워요. 이렇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해가 지면은 어느 정도 좀 서늘하기는 한데, 그런데 낮에는 지금 미쳤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덥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 서든 캘리포니아 지역이 100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더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어마무시하게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어컨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이 주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당분간 이 전기 사용하지 말아라, 전기차 충전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정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력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너무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어컨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너무나 많이 킨다고 하면은 전력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정전이 될 위기에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차 충전하는 것을 좀 줄여달라 라고 이렇게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아마도 이 캘리포니아가 이 전기차가 가장 많은 주거든요. 이 캘리포니아가 전기차를 사도록 이렇게 뭐 장려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돈도 많이 대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많은데 전기차 충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온실가스, 그리고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온실가스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수면 상승을 하는 게 빙하가 계속 녹다 보니까 해수면이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해요. 지금 더위가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들어닥치면서 전 세계의 가뭄 그리고 홍수가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굉장히 대기 중에 많이 스며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대기 중에 이 수증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가뭄인 지역에서는 더욱더 가뭄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태풍이 많이 치는 곳, 그리고 이렇게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곳에서는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자연재해 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그리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전쟁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자연을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자연을 돌보고 이 지구 온난화에 돼 가지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하와이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하와이에서는 어제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폐쇄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죠. 이런 석탄 발전소 같은 거, 이 석탄 많이 태우고 그런다고 하면은 온실가스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 마지막으로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말이죠. 그리고 이 하와이는 2045년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100%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재생에너지로 계속해서 빠르게 바꿔가고 있다고 합니다. 석탄 발전소 같은 거 하나둘씩 계속 폐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재생에너지 계속 많이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좀 많이 늘려가가지고 이 기후변화 빨리 좀 대처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인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하고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온실가스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도에서는 나는 계속해서 온실가스 계속 배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인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뭐 100년 넘도록 영국하고 그리고 미국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다. 너네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온실가스들을 배출을 해가지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너네들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왜 지금 우리한테 뭐라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배출을 한 만큼 우리도 인도도 배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배를 째라고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인도 말을 들어보면은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느 한 부모가 있다고 하는데 엄마가 자신의 아들 18개월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 18개월 된 아들한테 채소하고 과일 그리고 모유만 먹였다고 합니다. 영양이 굉장히 불균형하죠. 영양실조가 걸렸다고 해요.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18개월짜리 아기가.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기소가 됐는데 종신형에 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분명히 이 아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말랐었다고 합니다. 과일하고 뭐 채소 그리고 모유만 주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일하고 채소하고 모유만 먹으면은 좀 건강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영양이 불균형하다고 해요. 이렇게 영양이 불균형하게 먹는다고 하면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 이 엄마는 분명하게 이 아이 있지 않습니까? 이 18개월 된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너무나 말라있고 그리고 고열도 있었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그냥 방치를 해둬가지고 그냥 계속해가지고 채소하고 과일 그리고 모유만 먹였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케 했다라고 하면서 종신형에 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과일하고 뭐 채소 그런 거 제가 그냥 굉장히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고기도 잘 먹어줘야 하겠네요. 어쨌든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가 이렇게 또 아기가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오하이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한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이 아파트에는 20대 흑인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20대 흑인이 살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문을 이제 경찰이 이제 따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따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경찰이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20대 흑인 남성이 전자담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전자담배를 권총으로 오해를 했다고 해요. 권총으로 오해를 하면서 바로 이 남성한테 총을 쐈다고 하네요. 이렇게 총을 쏘게 되면서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전자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뉴욕 타임스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이 타임스퀘어 지역에서는 권총을 소지를 하는 것을 이제 불법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이 총기 소지하는 게 합법이었나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총기 소지가 합법이었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쨌든 간에 이 뉴욕 이 타임스퀘어 안에서는 이제부터는 총기 소지하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이 축구 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유럽 축구 리그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회사들에서 유럽 축구 구단주를 하나둘씩 지금 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전 세계에서 이 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미국 투자 회사들에서 그렇게 많이 유럽 축구 구단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돈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금리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엔화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130엔을 돌파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1달러당. 그런데 지금 현재 140엔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아직 140엔은 아닌데
조만간 이 140엔을 돌파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일본은 계속해가지고 이 경제를 부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계속 이제 푼다고 하네요. 네, 금리를 계속 저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일본은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았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좀 올리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내비두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내비두다 보니까 엔화 환율은 뭐 지금 형편없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좀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설문조사를 하니까 중국인들 거의 한 70% 정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중국을 우러러봐야 한다. 네, 중국을 존중을 해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 중에 중국인들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미국이 우리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좀 이렇게 또 민족주의 의식 이런 게 좀 강해가지고 자신의 나라들만, 자신의 나라 사람들만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야, 이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 하면은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못살고 진짜 막 지저분한 나라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와, 지금은 콧대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중국인들만 최고인 줄 알고 진짜 꼴불견 짓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조금 겸손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칠레 있지 않습니까? 칠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11살짜리 소년이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래성을 쌓는데 굉장히 크게 쌓았나봐요. 모래성을 이렇게 쌓다가 이 모래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모래성에 깔려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얼마나 이 모래성을 심하게 쌓았으면은 이 모래성에 깔려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지 좀 위험하지 않나. 이 모래성 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네요. 제 아들한테도 좀 잘 주의를 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 또 한번 잠깐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아니나 다를까 또 계속해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S&P 500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2%. 야, 이 제롬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 금요일날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금요일날 나와서 얘기를 한 뒤로부터 지금 일주일간, 내일이면 또 금요일이잖아요. 일주일간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말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네요. 이럴 때는 그냥 뭐 주식 시장 안 보는 게 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괜찮아질 겁니다.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또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좀 보시다가 조만간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나왔는데 23만 건으로 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엄청나게 탄탄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주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는 놀라셨죠? 저도 지금 짜증이 납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려고 이 파일들을 지금 옮겼거든요. 옮겨가지고 딱 보니까 마지막 파일이 또 깨져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마지막 파일이 계속 깨져서 이렇게 또 다시 촬영을 하는 일이 빈번히 있네요. 그나저나 제가 촬영이 끝나가지고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옷을 갈아입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다시 입었습니다. 다시 입어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을 또 계속 이제 또 이어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지금 3주 연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23만 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는 요것들을 이제 본 다음에 요런 지표들을 본 다음에 계속해서 금리를 잘 상승을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오는 11월 달부터 아마도 이 저가형 멤버십을 출시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저가형 멤버십, 아마도 이 7달러라고 하거든요. 이 7달러짜리 저가형 멤버십은 광고가 삽입이 돼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굉장히 싼 넷플릭스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가입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한 방안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또 대항마가 있죠. 바로 이 디즈니 플러스.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가입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또 새로운 이런 멤버십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멤버십이냐면은 디즈니는 이 디즈니랜드 그리고 이 디즈니 월드 같은 팀파크 있지 않습니까? 놀이공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놀이공원이랑 함께한 이런 이제 패키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그런 이 팀파크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디즈니 플러스도 볼 수도 있는 그런 패키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하지 않을까. 또 디즈니랜드에 충성을 하는 그런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디즈니 애니얼 패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충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OTT 가입자 수도 그렇게 하면 또 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디즈니랜드 가고 싶거든요. 가고 싶어가지고 디즈니랜드 이 애니얼 패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팔지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더 이상 팔 수가 없다. 더 이상 받으면은 매어 터지기 때문에 더 이상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애니얼 패스 있는 사람들만 리뉴만 해주고 있고 더 이상 새로운 애니얼 패스는 팔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 나올지 아마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스타벅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지금 이 스타벅스의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이제 고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불만 지수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타벅스에서는 이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스타벅스를 완전히 개편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스타벅스에서는 음료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뭐 프라푸치노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주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음료수들을 만드는데 좀 절차가 까다롭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 하나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스타벅스에 뭐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줄일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스타벅스에서는 완전히 또 개편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시장 민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 민 주식 중에 가장 화두로 떠올리고 있는 주식은 바로 배드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BBBY. 이 BBBY가 어제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직원을 20% 정도 줄일 것이고, 그리고 매장 150개 정도를 폐쇄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BBBY 주식 21%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배드베스 앤 비욘드 이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28달러 때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최근 들어서 또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지금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 밈 주식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모기지율도 계속 오르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얼어붙었거든요. 이렇게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집값 오르는 게 둔화가 되면서 지금은 살짝씩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집값은 폭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전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의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고, 그리고 이 전쟁이 있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른 이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 것이지, 집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집값의 폭락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의 집값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될 것이지만 집값의 폭락은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아마도 집값의 폭락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원유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어제 3% 정도 내려가면서 다시 80달러대로 내려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서 유가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아마도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핵 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란의 원유가 또 많이 풀리게 되거든요. 이란의 원유가 많이 풀린다고 하면은 유가는 또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유가는 계속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유가가 내려가야지 뭐 여행도 또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는 게 유가가 내려가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빨리 좀 유가 잘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야, 이거 2번 찍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버. Missing someone